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은 딱따구리입니다. 저는 가칭 서화 잘한다고 소문난 붓쟁이 딱따구리 최 선생입니다. 서화하면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젊은 층에서는 서화? 글하고 그림인가? 예, 맞습니다. 붓쟁이 언어에서는 서는 서예, 화는 우리나라를 말하죠. 저는 취미로 붓을 잡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여년간 붓을 놓지 않고 즐겨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한 것이 저희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지껏 해온 기능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겠다고 해서 오늘 그 첫 회를 시작합니다. 사실 누구든 취미가 없겠습니까마는 붓을 한번 잡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그런 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시간이 맞지 않거나 등등의 이유로 망설이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같이 공유하고자 최선을 다해 딱따구리처럼 파가면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첫 회에 딱따구리 최 선생을 방문해 주신 님들과 함께 딱따구리처럼 한번 파볼 내용은 첫 번째 문자의 역사와 서체의 흐름 그 중 일부와 두 번째 사군자 중 난 쉽게 치는 내용을 가지고 딱따구리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딱따구리야 첫 번째 문자의 역사와 서체의 흐름을 한번 봐보자. 자, 우리 딱따구리 내려오너라. 자, 자, 여기 딱따구리 내려 앉아 있죠. 자, 우리 딱따구리하고 같이 문자의 역사와 서체의 흐름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문자의 역사와 서체의 흐름. 흐름을 가지고 첫째 세계 최초 3대 문자를 하면 문자. 다음 동양권에 들어와서는 한자요. 동양권은 한자입니다. 그 한자 이전에 자 결성 문자. 문까지만 쓰겠습니다. 결승문, 그 다음에 갑골문, 종정문. 자, 종정문, 갑골문, 석기문 이런 것들은 다 대전에 속하죠. 전서에 대전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서인데 여기서 종종문까지는 고대 문자입니다. 종종문까지는 고대 문자고 전서부터 이제 사실 글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종종문하고 전서를 묶은 것은 같이 이렇게 묶어야 소전과 대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같이 파보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딱따구리와 같이 우리 이론에 대해서 조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맹무상이라는 뜻이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지면 우리가 이론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 있어야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내가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거 알려면 이론을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3대 문자는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 BC 3100년경, 이집트 상형 문자 BC 3000년경, 중국 각골 문자 BC 1200년경. 이쪽에가 한자 문화죠. 여기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결성 문자. 고대 페루의 결성 문자는 묶음이죠. 이렇게 매듭으로 돼서 9번까지 되어 있고, 그림 2에 보면 전남 장성 지방에서 1910년대까지 사용했다는 결성 문자입니다. 새끼줄처럼 꼬아서 헝겊을 이렇게 하고 검은 천을 이렇게 하죠. 1석 2두, 2석 6두, 5석 3두. 한석은 벼 한 가마니 반을 한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보면 얽은 것이죠. 얽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3, 4, 5, 6, 7 이렇게 여기는 다 숫자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여기는 매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끼운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성 문자죠. 그 다음에 각골문. 은나라 초기 때 각골, 거북이 등이 아니고 앞에 배딱지죠. 배딱지고 은나라 말기에는 짐승 견각골, 어깨 견자해서 어깨뼈를 가지고 이제 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출토된 것은 1899년 중국 은허 지방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은허 지방 사람들은 이걸 용골이라 해가지고 뭐 배가 아프거나 뭐 어디 아프면 이걸 주워다가 끓여서 울고 먹었답니다. 약처럼 약 대용으로 그렇게 먹은 것은 북경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이제 사오라 해서 사왔는데 유학이라는 학자가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홈이 파져 있어서 이거 뭐 이상한 글자다 싶어서 자기가 끌고 모아서 조각을 조금씩 맞춰 보니까 이건 글자구나 해서 이거를 뭐 30만 뭐 몇만 점인가 모았던 뭐 발굴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맞춰 놓은 것이 이제 각골 문자죠. 그 출토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출토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종 문자는 종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종이라고도 하죠. 종정 문자는 종은 말 그대로 종이고 정은 소정자를 씁니다. 종이나 소태 이렇게 이제 글자를 파거나 뭐 어떻게 해서 주물을 붓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그 5명의 노예로 말 한 필과 명주실 한 묶음을 맞바꾸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뭐 국가가 망하면 다 노예로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종정문, 각골, 검문, 주문 등은 전서에서 대전이라고 하죠. 대전. 그 다음에 어떤 가시면 오늘 소전입니다. 소전은 진시황이 춘추 전국시대 육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한국 통일을 하다 보니까 문자 얽히고 설키고 이 소전들이 막 대전이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라. 이래서 정리한 것이 설문해자입니다. 설문해자. 설명과 해설이 있는 해자죠. 그럼 영어로 말하면 I 이러면 우리나라로 눈 이렇게 해설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까지가 오늘 첫 번째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딱따구리가 다 버티겠죠. 앞에 요거는 서진이래요. 서진. 종이 눌러주는 걸 서진이라고 하고 요렇게 이렇게 눌러 닦는 것을 요 앞지라고 합니다. 앞지고. 우리가 글을 쓰는데도 법이 있듯이 사공자를 하는데도 보시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그 봉안법이라고 해서 봉안법 봉황새 눈이죠. 봉안법이고 요거는 상안법입니다. 상안법
코끼리 눈이죠, 이게. 보시면 코끼리는 참 순진하게 생겼죠. 눈 보시면 순진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법이라 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시면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실 때. 오늘 하실 거는 봉안법과 적어도 법을 가지고 필력 연습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두, 못대가리, 당두, 사마귀 배, 서미, 쥐꼬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 부분은 난을 치실 때 여기서 회전을 이렇게 해서 그냥 돌려가지고 여기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처럼 여기 와서 이 끝에서 이렇게 얼머부리면 굵어져 버리죠. 굵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난 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기 기준선인데 1번, 2번 봉안, 3번 파봉안. 이걸 연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려면 반절지를 이렇게 일단 절반을 접습니다. 절반을 접고 그 다음 또 절반을 접습니다. 절반을 접고 세 번을 절반을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분의 세 번, 세 칸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펴죠. 이렇게 펴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접은 선이 다 나옵니다. 자, 접은 선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 자, 보시면 접은 선이 여기에 있고 아래는 위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역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딱 붓을 감춘 다음에 자, 이렇게 올라가죠. 다음 두 번째는 요 선보다 조금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요것이 이제 봉안입니다. 공작새 눈처럼 생겨. 공작새 눈은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동물원에 한번 가보시면. 그리고 가운데서, 여기 가운데서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파봉안. 그러면 이 봉황새 눈을 깨버리죠. 깨뜨릴 파자. 자, 요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당기셔가지고, 여기도 이쪽에 꼭지점이 있고, 이쪽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 위에서 이렇게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가서, 자, 눈을 일단 만듭니다. 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봉안, 이렇게 해서 이 눈을 깨버리는 거예요. 자, 눈을 깨는데, 이거 지금 3촉인데, 5촉, 7촉까지 가면 거의 난 치는 데는 다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교를 부리셔도 되고 다 되는데, 처음부터 기교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어지러워서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뭐 말씀하신 요 봉안, 파봉안, 봉안, 기준 봉안, 파봉안, 기준 봉안, 파봉안. 자, 그러면 여기서 상안법을 한번 봅니다. 상안법은 코끼리 눈이라 했죠. 코끼리 눈은, 자, 여기 그러면, 자, 이렇게 오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상안법입니다. 요 상안, 코끼리 눈같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뭐, 본인들이 이제 하시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이 상안법이고, 그 상안법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일단 뭐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봉안법을 했으니까 이제 적어두를 하는데, 자, 보시면 고기처럼 생겼죠. 여기서 가볍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몸 푸는 형식으로 해서 살짝 그냥, 자, 이렇게 하면 좋아 생겼죠. 다음 쪽도, 자,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요걸 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달면 고기처럼 보이죠. 이렇게.
굳이 이쪽이 길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쪽을 그럼 짧게 해보죠. 자, 짧게 해서 이쪽을 좀 길게 해보죠. 그리고 이쪽을 또 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쪽은 또 이쪽을 또 길게 해보죠. 그렇죠? 자, 길게 하고 이쪽을 또 짧게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손가락으로 연습하셔도 되고 안 접어도 되는데 접으면 종이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쪽에 이렇게 해서 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무가 비쌉니다. 종이값도 비싸고요. 이쪽에서 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죠. 네, 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서화자로는 딱따구리 최선생 오늘 1회차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회차에서는 예서, 장초, 초서, 행서 요 이론을 가지고 한번 파보고요. 그 다음에 4군자에서는 난초, 5초, 7초 요걸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꽃도 한꺼번에 달아주면 좋지만 바쁘고 하니까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나중에 가서 응용도 되고 다 되는데 기초를 이상하게 배워놓으면 그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종을 눌러서 끝까지 한번 가시면 저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회차에서 만납시다. 안녕.